일단 좀 밝혀야 돼요. 네. 이게 따지고 보면은 호텔로 따지면 하루에 한 2천만 원짜리 정도 된다고 보고 네. 1억 원 전은 청구된다고 보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 비정 하는데요. 문재인 전 정부 시절에 문재인 전 대통령 쫓아냈던 윤석열을 생각해 보십시오. 영영시로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면 자연히 문재인이니까 나가라. 청와대 개방해야 된다. 그 청와대 개방이 그렇게 중요해서 전직 대통령을 나가서 호텔에 지었어요. 영영시로 끝내요. 그런 정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이후 관저를 떠나기까지 일주일이 걸린 가운데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2022년 당선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청와대 개방해야 하니까 빨리 나가라고 했었다고 말했습니다. 인수위에서 먼저 연락이 왔어요. 예. 본인들이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날 자정에 청와대를 개방하겠다. 그러니 조치를 취해달라. 그 얘기는 밤 12시에 자기들이 개방 행사를 할 테니 나가라는 얘기잖아요. 그렇게밖에 맞아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처음엔 말도 안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예. 뭐 임기 하루 남은 비서관이 무슨 힘이 있으며 그래서 결국은 대통령께 보고를 했죠. 예. 이러저러 합니다. 그랬더니 대통령이 좀 언짢아하실 줄 알았더니 되게 싱글벙글 웃으시면서 야 그러면 낮에 나가자. 그럼 일찍 퇴근하면 되는 거 아니냐. 해서 나가서 호텔은 아니었고요. 모처에서 하루 자고 예.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식에 참석했던 일이죠. 저희는 당일날 저녁 때 빼라 그러고 네. 본인은 한 일주일 더 계셨네요.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는 엄정하고 남한텐 관대해야 되는데 이렇게 정확하게 반대인 분도 참 찾기 어려운 것 같아요. 조기 대선 이후 차기 대통령 집무실을 어디로 해야 하느냐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탁현민 전 비서관은 다시 청와대를 사용해야 한다면서 역사성을 강조했습니다. 대한민국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중요한 결정들은 사실 그 안에서 논의되거나 때로는 결정되거나 때로는 어떤 비극적인 사건도 그 안에서 있었고 때로는 아주 자랑스러운 일들 역사도 그 안에서 다 있었죠. 그런 역사를 오롯이 갖고 있는 공간이 된 게 또 있을까요? 저는 한 군데도 찾지를 못했거든요. 지난 그 정부 일을 하는 5년 동안 그런 역사적 사실과 공간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청와대 이상의 공간을 찾지를 못했어요. 청와대가 개방되면서 보안에 취약하다는 주장에 대해선 보안 문제는 어디를 옮겨도 안아야 하는 부담이지 않느냐고 설명했습니다. 용산 관저를 아주 알뜰히 네. 활용을 하셨다는 뉴스들이 많이 나오네요. 맞습니다. 아주 네. 적극적으로 관저 정치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철우 경북도지사 최근 관저를 찾아서 윤 전 대통령을 만났는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면 사람을 쓸 때 가장 중요시 볼 것은 충성심이다라고 당부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충성심. 건강상의 이유로 평소와 달리 약주도 한 잔 안 하셔서 걱정이 된다. 이건 이제 이철우 지사의 얘기한 본인 거죠? 이야기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전한길 씨 있잖아요. 네. 전한길 씨도 관저를 찾아가지고 같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윤 전 대통령이 나야 감옥 가고 죽어도 상관없지만 우리 국민들 어떡하나, 청년 세대들 어떡하나라고 이야기했다고 전했습니다.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본인 걱정이나 하시면 좋겠고 뭐 청년들 나라 걱정은 차후에 본인 뺀 나머지 이 민주질서 회복 세력들이 다 알아서 복구해 놓을 테니까 본인 말대로 감옥 가고 죽어도 상관없다고 하니 저는 저런 마음으로 국민한테 좀 반성하고 사죄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어떨까. 아니 국민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긴 한데. 뭐 상관없대잖아요. 그러니까 12월 3일 이후로 지금까지 사실 자영업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진짜 연말 그래도 조금 이제 연말 특수를 좀 노렸던 분들이 다 없어졌어요. 정말 그때 박살이 났거든요. 그걸 어떡하나? 어떡한 게 아니라 이거를 왜 걱정을 본인이 하고?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걱정했으면 그런 일을 안 벌여야죠. 근데 이건- 이제 결과론 쪽이라서 네. 일단 제가 좀 뭐 힐난하기는 좀 그런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네. 다만 저는 좀 주장하고 싶은 바는 4월 4일 날 11시 22분부로 직위 파면에 이르렀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관저에서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럼 좀 이제 사회 그 통념상 뭐 상규 정도 되죠. 네. 한 3일 정도는 이삿짐 싸세요. 그러면은 금, 토, 일이잖아요. 네. 뭐 월요일은 나가야죠. 왜냐면은 직이 없다는 건 일반인입니다. 일반인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편안롭고 살기 좋다는 관저에서 4일을
묵혔어요. 그러면은 월요일 날 안 나가서 화, 수, 목, 금요일 날 나갔습니다. 최소 4박 5일 정도로 관저에서 머물렀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삿짐 때문에 머문 게 아니라 관저 정치했잖아요. 전환길 불러다가 윤상현 의원 불러다가 다른 의원들 불러다가 차 먹고 밥 먹고 요리해 먹고 그랬잖아요. 그다음에 관저가 따져보면 시설로 따지면 한 5성급, 6성급 호텔에 스위트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하루에 요리사까지 대절해서 쓰면 제가 최소 비용을 한 1,000만 원을 잡을게요. 그러면 5일간 한 5천만 원의 국민의 세금을 썼습니다. 공직자가 아닌 자가. 이거는 저는 네. 솔직히 제가 다소 인색하고 좀 비정하다고 욕을 먹을 각오로 드리는 말씀인데 이 부분은 구상권 청구를 해야 된다. 아, 여기서 왜냐하면 내란행위에 대해서 파면 당한 그리고 내란행위라는 부분에 있어서 민주질서를 파괴한 전직 대통령에게 국민의 세금은 단 한 푼도 줄 수 없다. 구상권을 청구할 때 날짜 단위로 하지 말고 시간 단위로 하나요? 시간 단위로 해줬으면 좋겠고 저는 저런 행태를 보면서 정말 끝까지 국민들 염장을 지르고 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탄핵을 반대했던 사람들, 윤석열 지지했던 사람들 눈에도 저런 행태가 곱게 보일까 과연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뭐 몇몇은 그렇겠죠. 아 역시 우리 대통령 상남자야 그럴 텐데. 상담. 예, 그런 몇 명을 제외하고 예. 나머지들은 설령 국민의힘 지지자들로부터도 고운 소리가 안 나올 거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충성심 얘기를 했잖아요. 윤석열이 처음 대중으로부터 주목받기 시작했던 건 국회 발언. 나는 사람에게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예. 그 발언이었는데 정작 자신은 자기도 사람인데 나한테는 충성해야 된다. 혹은 사람을 볼 때 기준을 충성심으로 삼아라. 완전히 겉과 속이 다른 얘기잖아요. 아니 근데 그 뭐 요리사들이 실제로 막 많이 왔다 갔다는 것 같은데 네. 지금 상황이면 사실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마음이 좀 착잡하고 안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혼자 뭐 술잔을 소주를 기울인다 뭐 이까진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람 불러다가 또 요리사 불러다가 막 만찬하고 이럴 상황은 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그렇게 적절해 보이지는 않는 행동이고 예? 4월 4일 날 이제 탄핵 결정이 있었으니까 사실은 뭐 가급적 빨리 이제 그 관저에서 떠나시는 게 그게 맞는 어쨌든 건데. 법 원칙에 맞는 거죠. 이제 예. 근데 그렇다고 막 야박하게 우리가 뭐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막 당장 나가라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시간을 드리는 건데 좀 더 이제 그 시간을 좀 자성하고 자숙하는 시간으로 가셨으면 더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듭니다. 근데 그렇다고 뭐 구상 청구까지 하자는 거는 너무 비정하고 너무 인색한 것 같아서 거기까지는 좀 자칫 우리가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요. 네. 그리고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씀 아까 하셨는데 정말 그것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 법치의 시대를 열겠다고 한 거였고 친소관계에 따른 인치를 하지 않겠다는 거였고 이제 사실 그 물밑에는 공과사를 분명하게 나누겠다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 사안도 알고 보면 공과사가 이제 좀 섞이는 예. 그런 것처럼 보여서 굉장히 안타깝고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은 결국 글쎄 헌법과 뭐 그리고 국민에 충성하지 국민에게 국가에게 충성하라는 얘기겠죠.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네. 그런 모습을 본인의 어쨌든 상징 자산이었으니까 그런 모습을 끝까지 보여줬으면 좋았을 텐데 뭐 탄핵도 당했고 여러모로 아쉽습니다. 아니 네. 충성을 해야 될 국가를 파괴했어요. 그거는 정말 본인의 말에 대해 책임을 못 지는 부분이고 제가 좀 비정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 본인이 직을 잃고 나서 요리사 조리사 불러서 사적 만찬을 즐긴 거는 사적 만찬이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 세금이라는 게 제가 설명을 좀 더 드릴게요. 아까 12월 3일부터 그 식당에서 자영업자들 너무 힘들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분들 그 힘도 나중에도 세금 냅니다. 국민들 힘들게 해서 국가 운영 잘하세요 하고 공직자들에게 세금을 통해서 많은 그 비용들을 부담하는 거예요. 그 힘든 도를 이렇게 허투루 본인의 관저 정치와 반성 사과도 하지 않는 일반인 윤석열에게 그 관저를 사용하게 하면서 요리까지 해먹게 하는데 우리 국민 세금을 써야 된다.
저는 구상권을 청구해야 된다고 다시 한번 주장하고요. 그 돈 어디서 썼는지는 일단 좀 밝히긴 밝혀야 돼요. 네. 이게 따지고 보면은 호텔로 따지면 하루에 한 2천만 원짜리 정도 그러니까. 된다고 보고 네. 1억은 저는 청구해야 된다고 보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 비정 하는데요. 문재인 전 정부 시절에 문재인 전 대통령 쫓아냈던 윤석열을 생각해 보십시오. 영영시로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면 자연히 문재인이니까 나가라. 청와대 개방해야 된다. 그 청와대 개방이 그렇게 중요해서 전직 대통령을 나가서 호텔에서 재웠어요. 영영시로 끝나니까. 네. 그런 정부가 무슨 본인한테는 또 뭐 너무 비정하다고 네. 하면 그거는 도저히 저는 조금 용납할 수 없다고. 근데 지금 대통령실 예산을 아마 집행할 수 없는 상황일 텐데 이 그러니까. 돈이 어디서 났는지는 아마 확인을 해봐야 되긴 할 것 예, 같아요. 예. 뭐 특활비를 썼는지 개인 돈을 썼을 가능성은 거의 없으니까 그거는 확인을 꼭 해봐야 한다. 네. 개인 돈을 썼을 수도 있죠. 개인 한번 확인을 돈을요? 근데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개인 하고. 돈을 썼다면 김치찌개 계란말이 정도를 본인이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렇게 막 여러 명을 동원했을까 돈이 없었을 거예요. 싶은 생각이 좀 드네요. 네.